안녕하십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까? 3차 부동산 종합대책 임박했다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가격에 대한 정부 인식 부족의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집값이 한 4월부터 강남 지역 중심으로 상승해 왔는데 그동안의 언론 반응하고 최근의 언론 반응이 다른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 대한 집값 인식 부족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요구하는 언론 목소리가 커질수록 종합대책이 가까워지거든요. 언론이 움직여야 정부가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요. 좀 미리미리 대처하면 좋겠는데 자, 언론들이 난리칠 정도로 집값이 올라야 움직이니까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도 3차 종합부동산 대책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차 종합부동산 대책은 파리부동산 대책이라고 2017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합부동산 대책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작년 9월에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집값이 안 잡히니까 지금 3차 종합부동산 대책이 임박했다. 얼마 전에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국토부 장관이 지금 교체 타이밍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가를 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자, 교체 타이밍에 종합부동산 대책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왜냐, 국토부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기재부나 다른 관계부처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멀리서는 지자체랑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교체가 임박한 국토부 장관이 진행할 수 있을까 조금 이제 반신반의합니다. 자, 그래도 늘 정책이긴 하지만 이 종합부동산 대책이 일단 시장이 나오면은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나타납니다. 강남 아파트 주간 가격 동향 보면은 이제 바로 나온 이후에 등세에서 바로 하락세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부 대책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 지역부터 투자 수요 이탈이 빠르게 일어나더라. 그 부분 여러분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가격 투자 수요 감소에는 효약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자,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전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망 내용하고 저희 쇼킹부동산 전망 내용하고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언론에서 예상한 종합부동산 대책 내용은 크게 6가지로 압축이 됐는데요. 첫 번째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입니다. 자, 이 공시가격 기준 시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공시가격이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65%에 맞춰진 걸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60에서 65%고 최근 집값이 올라가니까 일부 지역에선 50%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공시가격이 이제 보유세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보유세가 공시가격 때문에 계속 낮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자꾸 자금이 쏠리는 거 아니냐 그런 비난이 많아서 원래 2018년에 계속 여론 조성이 됐었던 부분이고 2019년 3월에 공동주택 공시지가 발표할 때 어느 정도 이제 한 70에서 80%까지 올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부분이 백지화가 되어버렸다는 부분이죠. 자, 국토부가 왜 그런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약간 집값 상승률이 안정되면 이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착각을 하고 유화책을 피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다시 집값 상승이 반복됐던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은 법을 바꾸지 않아도 보유세를 올릴 수 있는 특효약이기 때문에 자, 제가 볼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실거래가에 얼마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 언급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입니다. 자, 집값 상승 흐름이 있는 지역에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는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강화입니다. 원래 이것도 작년 9.13 대책에서 좀 언급이 있었던 부분인데 일단 바뀌지 않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에요. 자, 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뭐냐면은 지금 1주택자는 9억 초과 공시가격 9억 초과하는 아파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초과하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자, 이 9억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0억짜리 아파트 공시가격 한 11억에 잡히고 여기서 9억 빼주다 보니까 2억만으로 세율 계산하네. 여기에 다양한 1주택자 공제 혜택까지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가 1주택자가 보유세 무서워서 집 파는 경우가 하나도 없더라. 그럼 그 기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부분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과 더불어서 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강화하면 1주택자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노리는 거죠. 자, 네 번째 대책 역시도 자, 1주택자한테 타격을 주는 대책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고가 1주택자한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조정해주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9.13 대책이나 파리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 타겟으로 했다면 이번 집값 상승은 자, 그 다주택자들의 집 다 팔고 고가 1주택자로 가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야겠다. 그 주택에 이제 집중이 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9억 넘는 고가 아파트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다가 비과세 혜택 받는 9억까지 아파트에 대해서 혜택을 받다 보니까 거의 부담이 안 느껴요. 그것을 부담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뭐냐? 1주택자 비과세 실거주
요건 연장입니다. 자, 이것은 8일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제도인데, 자, 2년에서 43년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2년만 살아야 된다, 실거주 요건 2년만 채우는 거는 1주택자 혜택이 적은 게 아닌데 너무 짧지 않냐, 그것을 3년 또는 4년으로 늘린다는 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비과세 규제를 수정하는 부분이죠.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는데, 자, 이것도 주택 두 채 갖고 있고 한 채 전세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갈아타기의 수단이 돼버리다 보니까 집값 상승 시기에 한 채 더 사가지고 양쪽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이 돼버린 거죠. 1년으로 줄이는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강화입니다. 자, 참여정부 때처럼 강력하게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대라는 거죠. 자, 이것은 2009년 제가 알기로는 3월에 폐지가 됐던 제도인데 다시 살리는 방안, 한마디로 아예 투자 유입, 다주택자 꿈도 꾸지 말라 이거죠. 자, 이렇게 7가지 규제만 해도 강력한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좀 빠진 게 있는 게 이제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유명무실한 DSR 규제 강화하면서, 자, 전체 대출, 지금 신용대출로 파생되고 있는 부동산담보대출 유입에 대해서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 고가주택 1주택자 규제 강화, 대표적으로 자, 고가 1주택자 9억 이상 아파트 보유한 사람이 전셋집을 구하는 것을 막겠다. 지금 공적 보증만 두 군데만 제한되어 있는데 민간 보증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매수할 때 새끼고 나서 후순위 대출 받는 부분도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예상하는 것 두 번째는 전세제도 2+2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2년 거주 이후에 이제 상가처럼 추가로 2년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권이 이제 요구되는 부분이죠. 지금 국회에서 이 부분은 야당의 반발로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국토부에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야가 협의 중인 단계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국토부에서 확실히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런 종합대책에는 세입자 보호 정책도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세입자 부분도 챙겨야겠죠. 마지막으로 서울 지역의 신규 택지 지정 부분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서울 지역에는 없네, 서울 지역 집값 올라도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보수 언론이 여론을 몰이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 지역 신규 택지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서울 지역을 좀 보존을 해야 된다, 그린벨트를 보존해서 후손한테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솔직히 신규 택지 할 만한 데도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는 이제 보존에 관련, 보존이나 아니면은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15년 뒤나 20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가 꾸준히 감소할 때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서울 쪽은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지자체의 반발 때문에 쉬는 않을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책들을 종합해보면 역시 고가 1주택자가 주 타깃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한테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주택자 될 만한 강 큰 사람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자, 근데 여기에서 더 강력한 다주택 규제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투자 수요 완전 차단의 목적이 이제 달성되는 부분인데, 자, 근데 이제 이 고가 1주택자 규제는 발표했는데 누구부터 적용할 건지도 관건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는 대책 발표 이후에 신규 매수자부터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기존 주택자들이 팔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적용하면 2년가량 유예 기간을 두고 기존 주택 매수자도 적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안이 이제 가장 이제 약한 방안이고, 왜냐면 신규 유입 차단만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규 수요 유입 차단에다가 공급 증가 효과까지 노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조세 저항이 있고 보수 언론들이 쌩 난리를 칠 겁니다. 자, 그리고 정 강력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규 매수자는 바로 적용하고, 자, 기존 주택 매수자는 2년가량 유예를 적용하고, 이제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하는 부분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규제인데요. 이런 종합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언론의 예상보다 더 세게 나와야 됩니다. 자, 무엇인가 빈틈이 있는 걸 잘 찾아서 메꿔야 되는 게 지금 국토부의 역할이, 아마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설픈 대책은 더 높은 상승을 부른다. 지금은 기준금리 1.25%, 예금금리 1.7%대의 초저금리 상황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